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은행 잔고를 위조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쳤을 때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은 김어글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주소 그리고 직업, 전화번호를 쓰십니다.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쓰셔야 고소인 진술을 받기 위해서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했을 때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기철하고 역시 가공의 인물을 써봤고요. 서울 마포구 땡땡동 1, 2, 3번지.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 모른다고 한다면 전화번호 쓰시거나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가 있다면 그 계좌번호를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넣으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이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가, 사기. 피고소인은 2021년 10월 5일경 서울 마포구 땡땡동 소재 HIJK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해당 압류를 해제하고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 20일 이내에 5,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 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이 있지도 않았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고소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저녁 8시 5분경 피고소인 모친 나 속타 명의의 ABC은행 계좌 12345670000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로는 거래 내역 증명서, 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소인은 상기 2021년 10월 5일경 서울 마포구 땡땡동 소재 HIJK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잔고란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20일이 지나도 피고소인이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따져 물었고 피고소인은 돈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억 원 잔고가 있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소인은 내가 1억이 있는데 너한테 돈을 왜 빌리겠냐? 너 바보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증제 2호증으로는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증제 3호증으로는 녹취록.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시했던 은행 잔액 확인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소인은 상기 2021년 10월 5일경 서울 마포구 땡땡동 소재 HIJK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잔고란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는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고소인에게 못 믿겠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이야기하였고 고소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위조된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받은 카카오톡이 있다면 캡처 화면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그걸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5번 고소 이후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2021년 3월경 EFG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땡땡땡 프로그램 과정에서 만나서 그 이후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 시작된 만남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깝게 친분을 갖고 지내는 것은 좋은데 돈 거래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을 해보시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알게 된 이후로 여러 차례 함께 식사도 하고 특히 둘 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서 라이딩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고 이제 뒤에 썼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쓰면 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을 뒤에 잘 붙여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6번 관할,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피혐의자를 뜻하는 말로 피고소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그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소인은 고소인,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내지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범죄는 서울 마포구 땡땡동에서 이루어졌는 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땡땡동인 바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구경찰서의 범죄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관할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주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지에도 관할이 있으니까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관할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서 고소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범죄지 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고소인이 피해까지 당하고 멀리 가서 또 고소인 진술까지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고소인 측에 유리한 곳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7.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는 중복 고소인지 그 다음에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9번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소인 이름 쓰시고 여기 도장을 찍으시고 고소장 본문에 반 접어서 간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맨 뒤쪽에는 이렇게 증거자료 목록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증제 1호증으로는 거래내역서를 쓰시고 입증 취지로는 내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즉 내가 돈을 편취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 돈을 상대방이 편취하였음이라는 취지로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거에 증거명과 입증 취지를 잘 적으셔가지고 이 고소장 뒤에 충실하게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나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 잔고를 위조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위조된 은행 잔고만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는 것이고 보통은 그런 은행 잔고를 위조해서 최종 목적은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내가 잔액 증명이 되어야만 그 사업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있어서 은행 잔고가 수시로 위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본인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